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 매장 앞에 새로 나온 K8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3.5 람다 엔진을 쓰는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모델로 해서 오늘 이 차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버튼 눌러보는 거 다 진행해 볼 테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버튼 다 눌러볼 건데요. 어떤 버튼 눌러볼 건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손잡이 있는 버튼부터 해서 운전자세 메모리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이 있는 버튼 같은 것들 다 한번 눌러보고요. 요거 새롭게 바뀐 공조장치 내비게이션 버튼, 요것도 한번 싹 눌러보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하이패스 있는 구간도 한번 살펴보고, 버튼식 기어 레버 쪽도 한번 살펴보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열선하고 통풍 버튼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요거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해서 요 버튼까지도 있고요. K8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도 이렇게 공조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버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도 똑같이 세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설정하는 버튼, 그 다음에 이게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번에는 제가 운전하는 자세,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눕는 자세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1번, 2번,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설정하는 버튼이 없는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롱키랑 쇼키로 구분을 해서 설정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1번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서 1로 변경합니다. 뭐 2번 누르면 2로 변경합니다. 3으로 누르면 3으로 변경합니다. 아까 나오는데 이미 설정된 값으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번을 길게 누르면 1번 설정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자, 1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넓게 움직이고, 그 상태에서 1번을 딱 길게 눌렀을 때 1번에 저장되었습니다 뜨고 조금 앞으로 갈게요. 이렇게 앞으로 가서 수그리고 한 걸 2번으로 바꾸면 길게 눌렀을 때 자, 2번으로 설정이 되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번을 누르면 아까처럼 1번으로 갈 거고, 2번을 누르면 2번처럼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눕는 자세를 제가 왜 설정을 안 했느냐, 눕는 자세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뭐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릴렉션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눕는 자세를 따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빠, 엄마, 뭐 딸,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번을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눕는 거는 어떻게 눕는 건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요, K8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크게 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거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한번 패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트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를 위아래로 올리는 거네요.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올리면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요거를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근데 요거를 위로도 올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위로 올리면 무릎 쪽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지고요. 요거를 위로 올리면 엉덩이 쪽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보여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왼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허리 쪽이 왔다 갔다 하고, 요거는 나머지 기존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요거를 움직이는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가 불룩 올라왔다가 쪼그라들었다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럼버 서포트, 허리를 이제 지지하는 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버튼이 이렇게 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릴렉션 시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르고 시트라고 해서 에르고 모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사지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눕는 버튼인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버튼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누르는 버튼, 뒤로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뒤로 누르는 버튼을 길게 하고 경고가 뜨죠. 뒷좌석에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한 후에 스위치를 눌러달라고 합니다. 자, 공간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보고 길게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딱 누르게 되면 안 바뀝니다. 이거를 길게 누르고 나서 다시 또 길게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앞에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눕는 버튼을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눕는 버튼이 따로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에르고모션 시트 버튼이에요. 이걸 한번 누르면 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골반만 할래, 허리만 할래, 전신 두 개 다 할래, 그리고 이걸 끌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한 번씩 누르면 되고요. 설정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컴포트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강한 세기와 뭐 약한 세기를 이제 보통 세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작동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길게 하려면 20분, 보통 하면 15분, 짧게 하면 15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자세 보조가 뭐냐 한번 보면, 자, 1시간 주행 후에 엉덩이와 허리를 조절을 한다, 자동으로 조절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1시간이 지나면
하면 운전자 주의 경고라는 이제 기능이 뜨는데 엉덩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그다음에 허리도 이제 왔다 갔다 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10분간 아마 그 지속이 되겠죠. 스마트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자, 스포츠 모드 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에 그 기능을 설정해서 작동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모드를 변동을 했거나 고속도로로 주행을 했을 때 옆구리에 있는 아까 그 옆구리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옆구리 누르는 버튼으로 인해서 요게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이제 좀 이렇게 시트가 나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듯한 기능을 스마트 서포트라고 해서 이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그 에르고 모션 시트 관련돼서 알려드리면 딱 좋을 것 같고 이 시트가 좋다 안 좋다는 이제 워낙 주관적인 이제 평가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밑에 있는 세 가지 버튼 한번 눌러볼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전조등의 위치를 바꾸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로 올리면 저기 보시면 자 위로 가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요 기능이 왜 있느냐, 우리가 짐을 많이 싣거나 혹은 사람이 많이 타면 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조등 위치가 더 올라가서 앞 차량의 운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홀드 버튼 있는 거 보시면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다 인 건데, 홀드 버튼이 써져 있으면 길게 누르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한번 누르면 네, 트렁크가 열리고요.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근데 이걸 중간에 띄면 네, 닫히다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자 이렇게 길게 끝까지 누르고서 네, 찰칵 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이게 이제 비로소 잘대로 닫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차체 제어 장치. 요게 이제 미끄럼을 방지하는 기능인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항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끄려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오프 구동력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꺼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버튼은 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거 방향 지시등 설정하는 거잖아요. 밑으로 누르면 왼쪽, 위로 누르면 오른쪽.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후측방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왼쪽을 누르면 왼쪽 화면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화면이 보이는 K8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리면 전조등, 밑으로 하면 미등, 그 다음에 오토, 밤에 알아서 켜지고 낮에는 알아서 꺼지는, 그 다음에 오프로 누르시면 계속 꺼지게 되겠죠. 웬만하면 오토로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앞으로 누르면 쌍라이트라고 하죠. 자, 이거 상향등을 이렇게 한 번 누르면 계속 이제 켜지는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오토로 들어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를 운전하는 기능이고, 자, 이걸 잠깐만 하면은 한 번만 딱 움직이고요. 기본 상태에서는 항상 오프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한 단계만 놓으면 오토가 돼가지고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로우, 하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이렇게 당겨주면 물이 쭉 나올 거고, 이거는 안 할게요. 그런 식으로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 스티어링 휠에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수동으로 기어를 조정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올리고 그 다음에 기어를 내리는 걸로 보면 되시겠고요. 자,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했다가 다시 자동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드라이브로 한번 옮겨주면 바로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요 버튼입니다. 우리가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차로 유지를 하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을 이탈 방지하는 버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만 껐다가 켰다가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껐다가 켜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걸 굉장히 이제 좀 여러 가지 버튼을 안 만들고 심플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숏 버튼과 이제 롱 버튼을 조합해서 만든 건데, 매뉴얼을 안 읽고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아마 못 쓸 수도 있을 만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른쪽 이 버튼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모드가 어떤 기능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될 건데, 자, 이걸 길게 눌렀을 때 네, 블루투스 오디오와 자연의 소리와 USB 음악과 FM과 AM 같이 한번 들어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 상태로 설정을 하면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볼 때마다 이것들이 계속 바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모두 한번 누르면 FM, AM,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 자, 다시 길게 눌러가지고 저는 AM을 한번 빼본다고 생각하면 FM, 자연의 소리, FM, 자연의 소리. 네, AM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길게 누르는 걸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사람 말하는 거, 요 아이콘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부르는 거죠. 뭐 길 안내, 양재역 주변 주유소,
네, 이렇게 검색이 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자, 이제 즐겨찾기 버튼이 이제 설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뜬 건데, 즐겨찾기에 통화 거절 종료, 뭐 프라이버시 모드, 음성 메모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음성 메모로 하나 저장을 해놓고 다시 진행을 해보면 즐겨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음성 메모 버튼이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통화를 누르는 버튼이 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까지 스티어링 한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조장치 한번 버튼을 쭉 보도록 할게요. 공조장치와 그 다음에 이거 내비게이션 설정하는 버튼을 통합해서 버튼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버튼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지칭하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 맵을 띄울 수 있는 버튼이 생기고, 오디오 설정 버튼이 생기고, 이런 식인 건데, 여기 이제 선풍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 공조장치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우리가 바람의 세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내기 순환을 할 거냐, 이제 공기청정 모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온도는 어떻게 조절할 건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 색깔 빨간 색깔 파워 들어오는 것들이 공조장치 모드로 변동이 되고요.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바꾸면 지금 오디오를 끄고 끌 수 있는 전원 버튼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금 현재 공조장치를 끌라 그러면, 자, 요걸 바꾼 상태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다시 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3초 4초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변동이 되는 기본 설정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화살 표시 있는 거를 중간에 이렇게 길게 누르면 기본으로 자동으로 설정하는 모드를 어떤 모드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끄기로 눌러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눌렀을 때 계속 공조장치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포테인먼트로 한다 그러면, 자, 제가 인포테인먼트가 지금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조장치를 눌러서 있다가 한 3초 4초 지나면 다시 내비게이션 모드로 변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끄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한번 버튼 누르면 누른 대로 그대로 계속 고정이 될 거고, 기본 설정을 안 해놨으니까 다시 공조 버튼을 누르면 다시 그냥 계속 공조 버튼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렇게 따로 기본으로 설정을 하는 것보단 내비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론트 버튼을 누르면 앞에 김서림이 되면 제거해주는 장치가 되겠고, 자, 리어를 누르면 사이드미러 쪽과 그 다음에 후면 거울에 열선이 켜지면서 습기를 제거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로 설정을 한다. 오토로 놓은 상태에서 1단, 2단, 3단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온도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싱크, 네, 요 운전석 쪽과 싱크를 맞추려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에 있는 온도와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요 오토 버튼을 지금 이렇게 3단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1단으로 놓으면 내가 19도로 해놓는데 바람을 굉장히 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3단으로 해놓으면 가장 빨리 일단 이 19도를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선풍기 바람을 불게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세게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19도로 맞춰 놓는데 느려도 상관없으니까 선선하게 바람을 불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1단으로 놓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요 정도로 공조장치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공조장치 끝냈고 이제 내비 버튼을 눌러서 미디어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 맵을 누르면 항상 초기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도 다시 맵을 누르면 지도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다시 맵을 누르면 우리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보다가 요 화살 버튼을 눌러도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 버튼은 어떤 거를 검색을 해서 가는 길을 확인하는 건데, 보통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바로 검색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팁을 알려드리면, 맵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내비를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통합 검색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정했었던 그 즐겨찾기를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고, 자, 요거는 주파수 맞추는 거, 트랙을 넘기고 이전 곡 다음 곡 넘어가는 거, 그러면 라디오 키는 버튼, 미디어 버튼, 셋업 버튼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셋업 버튼을 눌러서 차량을 설정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는 변속 레버입니다. 너무 좋은 장점으로 볼 게 어떤 거냐면, 기어봉이 있었을 때는 손에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썼었을 때 이렇게 잡고 운전하는 그 맛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운전했던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느낌을 좀 살려줬어요, 이번 K8 같은 경우엔. 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손을 딱 잡아가지고 안락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옛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 차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올라온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이제 운전을 하느냐 뭐인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멀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가속으로 빨리 운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스포츠 모드인데, 자,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미션 변속이 빨라지면서 이 시트도 이렇게 꽉 조여주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 시트가 나 이렇게 꽉
잡아준다는 느낌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쫙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에코 모드로 하면은 최대한 이제 변속 속도를 좀 줄이면서 연비를 극대화시키는 모드가 되겠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마이 해가지고 이제 커스텀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커스텀으로 설정을 해놨을 땐 이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스텀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셋업 버튼을 눌러서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 그다음에 커스텀 들어가서 자, 개별 시스템 모드로 조합해서 구성한 드라이브 모드다 라고 해서 파워트레인은 뭐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스티어링은 이제 스포츠하게, 서스펜션도 스포츠하게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고, 아 근데 여기서 스티어링만큼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하면 커스텀 모드로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같이 넘어온 김에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운전 성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최적화 모드로 들어간다를 같이 눌러주면 드라이브 모드로 바꿨을 때 길게 누르면 스마트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까는 길게 눌렀을 땐 커스텀 모드로 들어갔는데 설정을 바꾸면서 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스마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커스텀 모드보다는 그냥 스마트 모드로 설정을 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커스텀 모드로 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막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길게 눌렀을 때 스마트 모드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운전자가 연비 주행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자동으로 분석해서 알아서 에코 모드로 가고, 되게 빨리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 아스라다 같은 느낌인 건데 빨리 가고 싶구나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쭉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드로 이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토 홀드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 오토 홀드 버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누르면 저렇게 하얀색으로 들어가서 오토 홀드 버튼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오토 홀드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이 표시가 돼가지고 서라운드 뷰를 확인할 수 있고 후방 화면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면 원격 전진 후진을 할 수 있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데,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한 후에 도어를 닫는다, 스마트 키의 전진 후진 버튼을 누른다, 여기 있죠, 전진 후진 버튼을 눌러서 이 차량의 주차를 진행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볼게요.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을 쓰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이렇게 화살 표시 동그랗게 돼 있는 거를 내려서 문을 잠그고 요 위에 버튼을 누르면, 네,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앞으로 길게 누르면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것도 이렇게. 오, 나 이거 할 때마다 무섭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길게 맨 위에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P 버튼, 이렇게 방사되고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전진을 할 때 소리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버튼이 요 버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 변속 레버 버튼을 이렇게 왼쪽으로 누르면 후진, 중간으로 오면 N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드라이브, 그 다음에 중간 거 P를 누르면 파킹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퀴를 꽉 잡아주는 느낌의 아이콘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올리면 이렇게 꾹 당기듯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거를 아래로 내려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린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전동, 이게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토 홀드를 쓴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깁니다. 요게 이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열선 버튼이고 통풍 버튼이고, 이걸 운전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수석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핸들 스티어링의 열선을 키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운전석에서 만질 수 있는 버튼은 이제 대부분 다 건드려 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게 바로 맨 위에 있는 자, 하이패스를 쓰는 버튼이 되겠죠.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다 넣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U보를 누르면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네, 목적지를 말씀하는 이제 기능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가 났었을 때 요 SS 버튼을 누르면 바로 긴급 전화가 연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었을 때 에어팩이 터지면 자동으로 SOS가 연결이 됩니다. 유보센터의 직원분이 전화로 고객님 괜찮으시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기능이 있는 게 SOS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평상시에는 켜져 있는데요. 하이패스 기능을 쓰지 않겠다면 이제 길게 눌러서 전원 버튼을 끄면 앞으로 우리가 시동을 껐다 켰다 했었을 때 카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주 시끄럽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건 어떤 게 있냐. 이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불이 다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문이 열릴 때 불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겠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불이 꺼집니다. 운전석에만 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 불이 들어오네요. 터치식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지금 DVRS 빌트인 캠입니다. 빌트인 캠 버튼으로서 수동으로 녹화를 한다. 요걸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계속 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뒤에 후면 썬컨튼이 저렇게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후면 썬컨튼이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썬루프, 우리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못하겠지만 앞으로 내리면 우리가 닫는 거고, 뒤로 하면 열리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선바이저가 위로 이렇게 착 올라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뒷좌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좌석에 아주 많이 이제 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소개시켜드려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요 뒷좌석에서도 공조장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이 있는데요, 공조장치가 앞에서 켜져 있지가 않으면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좌석에서 에어컨을 켜주면, 한번 눌러보세요. 파워. 파워를 눌러서 저렇게 에어컨을 설정을 해놓으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숫자가 뜨면서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석만 시원하게 하고 나는 좀 추워 이러면은 온도를 높였을 때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저기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워크인 디바이스에 기본적으로 이제 릴렉션 시트를 설정하는 버튼도 여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뒤로 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버튼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우리 릴렉션 시트 버튼이 생기면서, 자, 이거를 한 번 누르면 아까처럼 작동이 안 되죠. 길게 누르고, 그 다음에 뒷좌석 공간 충분한지 확인한 후에 다시 길게 누르면 이렇게 조수석, 운전석에서도 보조석에 릴렉션 시트 버튼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겠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우리 와이프 임신을 해가지고 되게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딱 눌러주면 아주 센스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와, 확실히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시가잭 이런 거 안 넣어요. 필요한 기능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식 포트가 새로 생겼고요. 이렇게 다음 뒷좌석에 있는, 자, 요거를 팔걸이를 딱 빼보면 여기도 버튼이 있네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라디오를 껐다 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드를 누르면 제가 아까 설정했던 그 모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FM으로 할지 자연의 소리로 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 이전 곡, 앞에 곡, 그 다음에 뮤트, 음소거 하는 버튼까지 있네요. 자, 소리도 조절이 다 가능하네요. 오, 좋아, 멋있어, 아주 좋아. 자, 버튼 길게 누르면 전원을 끄고 킬 수가 있죠. 짧게 눌러도 되긴 되는데, 저 화면을 전체적으로 끌라 그러면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꺼지네요. 다음 트렁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버튼은 이렇게 딱 스포일러 바로 밑에 있고요. 이걸 누르면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트렁크에서 볼 수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면 트렁크가 내려가는 거고, 자, 멈추는 기능이 되겠고, 다시 누르면 내려가겠죠. 이 상태에서 새롭게 K-AC 바뀐 부분이 어떤 게 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닫고 있다가 뭐가 걸리면 뭔가 되게 아픈 상태에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딱 올라가는 걸 보면 살짝 툭 하자마자 바로 올라가요.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이게 아마 일전에 있었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민감도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아주 잘 바뀐 것 같아요.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요. 우리 이번에 새롭게 생긴 K8의 리모컨 모양입니다. 자, 새로운 로고가 적용이 돼서 확실히 더 이뻐진,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있고요.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죠. 이렇게 시동을 껐다 킬 수 있는 버튼과 앞으로 가는 버튼, 뒤로 가는 버튼, 옆면을 살펴보면 문을 잠그고 열고,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빵빵빵 울리는 그 경고음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 보조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켜지게 되겠죠. 자, 이 버튼들 한번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쪽을 보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닫고 열고 하는 버튼인데, 자, 요 트렁크 모양의 홀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작동이 안 됩니다. 항상 홀드라 써져 있는 거는 길게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길게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길게 또 누르면 닫히겠죠. 근데 이걸 놓으면 딱 중간으로 멈춰지고, 다시 이거를 길게 누르면 다시 열리네요. 이거 다시 닫히는 게 아니라 다시 열리게 되네요. 그럼 다시 이거를 또 길게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면서
네, 턱 소리가 나면 그때 이제 띄면 되겠죠. 이걸 누르면 소리가 엄청 울릴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우리 아까 원격 주차 보조 관련해 가지고는 촬영을 했었으니까 화면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대망의 인포테인먼트를 설정하는 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버튼이 이게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차량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목차를 살펴보니, 자, 운전자 보조 기능이나 드라이브 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계기판 설정하는 거, 공조장치 설정하는 거와 시트 설정하는 거, 라이트의 도어까지 또 있네. 디지털 키와 편의 장비까지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자, 바로 운전자 보조를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조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주행 편의 같은 거, 속도 제한, 경고 시점, 경고 음량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걸 또 설정을 해 라고 봤더니, 드라이브 모드로 연동을 하는 방법과 운전 스타일을 연동해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연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드에 맞춰서 얘가 가속과 그리고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자, 이거는 운전 스타일을 연동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스타일을 커스텀으로 해서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차간 거리를 가깝게 할 건지 멀게 할 건지, 가속 강도는 약하게 강하게, 반응 속도를 느리게 빠르게 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를 설정하고 나서 앞차가 갑자기 빠르게 가면 나도 빠르게 붙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제 맘처럼 잘 안 따라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K7이 K8으로 바뀐 게 한 단계 진보했다 그래서 숫자를 한 단계가 올린 거잖아요. 기능들도 보면은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행 편의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행 편의에 이제 보조 기능 같은 것들이 두 가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설정 속도를 차간 거리에 맞춰서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기능은 당연히 설정하는 게 좋겠고요.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하는 보조 기능도 생겼습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키면 차로 변경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핸들을 꺾어갖고 고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이 생긴 건데요. 이 기능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활성화시키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고속도로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속도 제한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60km로 달려야 될 곳, 100km를 달려야 될 곳 같은 것들이 이제 고속도로 이외에 그냥 일반 도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 들어갔었을 때에도 설정을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고를 하면 얘가 알아서 속도 조절을 하진 않지만 경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 보조로 들어가면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이제 빠르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능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경고 시점, 저는 항상 경고를 빠르게 해주는 것을 선호하고요. 경고 음량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 좀 너무 크겠죠? 중간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고, 핸들 진동 경고까지 자 설정하는 버튼이 있고, 운전자 주의 경고 같은 걸 보면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이런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부주의 운전 경고,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면 경고하고 필요하면 휴식을 권유한다. 자, 이게 이렇게 막 차선을 막 이렇게 깜빡이 켜지 않고서 계속 막 넘나들면 얘가 경고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운전 확인 전화,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유보센터에서 안전 확인 전화를 거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꼭 해주면 좋죠. 전방 교차 안전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차가 올 때 충돌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건데, 이건 당연히 켜야겠죠. 충돌 방지 보조, 충돌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경고만 올려질 건지 아니면 진짜 브레이크까지 밟을 건지,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차로 안전, 이탈 방지 보조라고 해서 차로를 이탈할 것 같으면 핸들을 왔다 갔다 조정해주는 장치가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경고만 해줄 건지 직접 핸들을 조정할 건지 설정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측방 안전이라고 하면 후측방 영상을 표시를 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이제 왼쪽 깜빡이 키면 이 계기판에 왼쪽이 모양이 보였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보였고, 요거를 할지 말지를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고, 안전하차 보조라고 해서 하차 중에 후측방에서 이쪽에서 이제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위험을 경고를 해주고 문을 이제 안 열도록 문이 잠기는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을 경고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차량을 제어를 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이 보조, 이거를 경고만 하는 거, 그리고 이 기능을 끄는 거, 당연히 보조하는 기능을 켜놔야겠죠. 네, 주차 안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진으로 해서 차를 빼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차가 온다 그러면 경고만 할 거냐 실제로 브레이크까지 밟을 거냐를 설정하는 거고요. 후방 교차 안전이라고 해서 후진 중에
교차 충돌 위험이 있다면 경고를 하고 차량을 제어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이렇게 교차 안전까지 되겠네요.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건데, 저는 이건 서라운드 뷰 항상 보면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차 거리 경고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데 키는 게 좋겠죠. 요렇게까지 운전자 보조 기능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길게 버튼을 눌렀을 때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스마트로 바꿀 거냐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을 끌 거냐 킬 거냐. 자, 이걸 자세히로 누르면 자, 요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되는 경우에선 변경 정보가 차량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표시되는 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이렇게 차량의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색깔별로 모드를 설정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를 누르면 이렇게 요 위쪽에 어떤 모드인 건지를 표시하는 이런 간단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로 해놓은 게 더 멋있겠죠. 다음에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정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라디오 미디어 정보까지도 설정할 수 있네요. 오, 속도계도 설정하고 주행 편의 관련된 정보 같은 것도 설정하면 좋겠죠. 계기판으로 가보니까 어떤 게 있냐, 화면 밝기 조절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밝기 조절하면 될 것 같고, 블루라이트라고 해서 어두워진 후에 화면에 청광색을 줄여서 눈부심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원하시면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까지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차단하는 걸 끄겠습니다. 테마 선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드라이브 연동 모드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변경하는 버튼들이 있는 건데, 드라이브 모드로 연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알아서 색깔별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거를 이제 드라이브 연동 모드로 하지 않고 그냥 항상 고정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클래식 A 모드, B 모드, C 모드, 그다음에 다이나믹 모드. 뭐 이건 일전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서비스 알람 시기. 이제 보통 우리는 알림 거리를 이제 보통 엔진 오일 주행하는 바꾸는 거리로 설정을 하는 건데, 만 킬로에 한 번씩 바꾸면 저는 이제 추천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연비 표시, 뭐 재시동 후에 연비 바꿀 거냐, 주유 후에 바꿀 거냐. 보통은 주유 후에 바꾸죠. 그 다음에 표시 정보, 와이퍼 라이트 모드를 표시를 하냐 안 하냐, 후측방 영상을 표시를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도로 결빙을 알려줄 거냐 안 알려줄 거냐, 그 다음에 계기판 음성 알림을 크게 할 거냐.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이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뭐 중간이 제일 좋겠습니다. 웰컴 사운드, 디디디딘 뭐 이런 거, 이런 소리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조 장치 한번 가보죠. 외부 공기를 차단을 하는 이제 메뉴가 있는데, 워셔액과 연동해서 이제 워셔액을 분사하면 내기로 바뀌는 모드를 설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터널을 지나갈 때 내기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 다음에 기타 차단 구간에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 다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자동 환기, 결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환기를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창문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유리 습기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연동하는 거, 오토 디포그 관련해서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공조 편의 관련해서 에어컨 자동으로 건조시키는 거. 자, 이것도 한번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에어컨을 키면 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이 구간에 습기가 차요. 이 습기가 마르지 않으셔서 바로 시동을 꺼버리면 그 습기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물 냄새 있죠? 저 썩은 물 냄새 같은 것들이 나면서 에어컨을 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죠? 라고 하면서 이제 AS 걸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이 습기를 건조해주는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키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스마트 열선과 통풍, 알아서 핸들 열선을 켜주고 시트 열선까지도 온도에 따라서 알아서 켜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요. 자,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 위치 알람 변경, 요것도 이제 시트 변경을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이제 아주 이거 좀 잘난 척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스마트 자세 제어, 신체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에 맞는 자세를 추천을 해주는데, 그렇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좀 편한 자세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원하는 편한 자세를 좀 설정하는 타입이고요. 승하차 편의, 우리가 이제 차에 내릴 때 이제 시트가 자동으로 쭉 뒤로 빠지고 핸들도 이렇게 쭉 빠지면서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가 바로 이 기능이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길게 설정하는 편이고, 핸들도 같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자,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우리가 요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사지 중간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허리가 불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자동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는 기능이 에르고 모션 시트인 건데요. 요거를 강하게 할 건지 보통 할 건지, 그다음에 작동 시간은 언제를 할 건지를 설정하는 버튼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세 보조라고 해서 이제 얘가 알아서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보조해주는 기능이 바로 요 기능이 되겠고요. 우리 아까 고속도로 모드, 우리가 스포츠 모드로 했었을 때 이게 시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능을 지금 설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꽉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트에서 후석 시트나 열선 통풍을 제어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잘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네, 그렇고. 자, 라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내 무드 조명, 우리가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실내 무드 조명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밝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밝게 할지 어둡게 할지, 그리고 색상은 블루 라이트, 피스풀, 뭐 사실 이런 거, 드림 퍼플, 뭐 바이올렛,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인포테인먼트에 다 들어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야간 주행 중에는 밝기를 좀 감하는 걸 설정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속 안내 연동하는 거.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안내가 될 때에는 실내 무드 조명이 깜빡이면서 일을 알려준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연동 모드. 무드 조명 색상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뀐다. 실내 무드 조명은 이렇게 바뀌고요. 자, 원터치 방향지 시등기에 한번 살짝 툭 치면 얘가 깜빡 하고 자동을 하는 거. 보통 3회 정도 하면 좋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 자, 우리가 시동을 끄고 나면 15초 동안 헤드램프가 나오면서 앞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밝게 비춰주는 에스코트 기능이 있고요. 하이빔 보조. 우리가 이제 하이빔을 켜고 있는데 맞은편에 차량이 온다. 그러면 이거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맞은편에 오는 사람이 눈부심을 줄여주는 장치가 하이빔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동 잠금. 주행할 때는 자동으로 문을 잠길 수 있게, 아니면 R단, N단, D단을 놓았을 때 문을 잠기는 버튼 이거고요. 보통 이제 주행할 때 많이 쓰게 되겠고, 자동 잠금을 해제하는 건 시동을 끌 때 혹은 P단을 이동할 때, 저는 보통 P단으로 이동을 할 때 많이 설정하는 편이고요. 뭐 이런 건 다 뭐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 관련해서는 완전 열림, 절반 열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완전 열림을 해놓는 게 더 편하겠죠. 스마트 트렁크. 자, 우리가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었을 땐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걸 설정하는 걸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겠고, 원격 창문 제어.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을 설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자, 문을 열린 상태에서 시동을 껐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내려서 자, 문까지 딱 닫았는데 이거 문을 열려놨었네. 문 닫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타가지고 시동 켜고 문을 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스마트 키로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콱 잠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원격 창문 제어 장치라고 하는데, 요거를 끄고 킬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네요. 웬만하면 켜놓는 게 좋겠죠. 다음 디지털 키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편의를 보니까 후석 승객 알림이라고 해서 뒷좌석에 탑승한 자가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웰컴 미러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안 씁니다. 주차장 우리가 이렇게 되게 좁잖아요. 비좁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딱 도착하면요, 얘가 이렇게 내가 갈 길을 막아요. 그래서 막 빨리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기능을 따로 이제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기능. 무선 충전 기능이 항상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쓸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혹시 이게 무선 충전이 안 된다면 이 기능을 눌러서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차량을 눌렀을 때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을 다 설명 한번 해드렸고, 나머지 내비게이션에서도 지도 표시 정보, 길 안내, 경고, 기타 이런 게 있고, 지도 표시 설정에서 이제 뭐 주변 정보, 교통 정보 알려주고, 지도 뷰를 뭐 3D로 알려주는 거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표시 정보로는 상세 정보를 눌러서 속도 상시 표시하게 하고 3D 교차로 확대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지도화면 복귀는 뭐 5초 후에 다시 복귀한다,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주소 표시 방식은 집업 말고 도로명으로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고, 유가 정보 표시하는 거, 내 차가 지금 현재 휘발유니까 휘발유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 후천 해가지고 뭐 이제 가격 이하의 유가 정보가 표시되는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 위치 자동으로 복귀하는 거, 지도 이동 후에 현 위치로 자동 복귀하는 거를 설정해 놓으면 뭐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길 안내 탐색 옵션 정보를 보면 뭐 이런 거, 유료 정보, 유료 도로를 피할 거냐 안 피할 거냐, 이동 도로를 큰 길로 할 거냐 좁은 길로 할 거냐,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급적으로 회피를 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1 같은 경우에 빠른 경로 기증했을 때 자, 이것들을 설정할 수 있었고, 자, 옵션 2번을 누르면 편한 경로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관련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내거리 경고 관련해서 구간별 거리를 안내해 주냐, 합산하는 거리를 알려줄 거냐, 요것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합산하는 거리를 씁니다. 이게 직관적이어서 저는 좋아요. 음성 안내,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 안내를 할 건지, 그리고 목적 주변의 음성 안내를 종료를 할 건지,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정차 중에 전체 경로를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하이패스 안내할 거냐, 경고, 카메라 경고를 할 거냐, 그리고 뭐 이제 몇 미터 앞에서 할 거냐, 속도, 제한 속도 연동 경고, 제한 속도에 따라서 카메라 안내 시점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거,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고,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이동식 과속, 뭐 이런 것들, 버스 전용차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주정차 주의하는 것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알림으로 경고를 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고, 전체를 누르면 다 알려주겠고, 기타 목적지, 최근 목적지 설정한 거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 뭐 불러오는 거, 이런 것까지 있네. 사운드 보면 메리디안 사운드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1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스테이지 모드로 할 거냐, 서라운드 모드로 할 거냐, 커스텀 모드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여기 있고, 인텔리큐라고 해서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먼저 사운드를 제공한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꺼도 되고 켜도 되고, 오디오 음량 자동 줄이기, 시동을 걸 때 오디오 음량이 이거 너무 좋아.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맨날 깜짝 놀래요. 저는 이렇게 음악을 되게 크게 듣거든요. 근데 이제 시동을 끌 때는 그 음량을 내리고서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시동을 키면 그 음량이 그대로 빵 하고 터져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음량이 클 경우엔 자동으로 알아서 음량을 줄여놓고 시작하는, 그게 바로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오, 좋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이거 아주 고급 내용이니까 전후 좌우 이런 것들은 따로 설정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 뭐 이런 것들 따로 설정하실 거면 설정하시고, 안내음 같은 거 음성 변경, 여성으로 할 거냐, 음성으로 안내할게요. 남성으로 할 이 거냐, 음성으로 안내할게요. 자, 안내 음량을 몇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통화 중에 내비게이션을 안내할 거냐, 내비게이션 우선으로 안내해 줄 거냐, 일시 정지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날씨 정보 브리핑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군요. 라디오 음질은 원음으로 할 거냐, 뭐 노이즈 뭐 균형적으로 할 거냐, 노이즈 최소화할 거냐, 운전자 보조 경고라고 해서 주행 안전 우선으로 할 거냐, 주차 안전 우선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같이 또 설정할 수가 있네요. 연결 기기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소리를 조절할 거냐, 이런 것들 소리 관련해서 쭉 나왔고요. 기기 연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블루투스 연결할 때 기기 연결 진행해서 신규 추가해서 진행하면 되겠죠. 자, 테마 화면 변경, 뭐 아날로그 시계가 나오는 거, 디지털 시계 나오는 거, 표시 없이 하는 거, 디지털 시계 나오는 게 직관적이고 편할 것 같고, 자, 분할 화면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보이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거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자, 우리가 화면 밝기를 몇으로 할 건지, 오, 이거 엄청 밝네. 자, 요 딱 요 중간 정도. 블루라이트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버튼, 이런 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버튼 설정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UVO 설정하는 거, 네. 시스템 설정하는 거 안돼, 이거 하면 안돼. 네. 모뎀 정보 관련해서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들어가면 네, 우리가 지금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따로 이제 설정하시지 않으시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버튼 한번 싹 다 눌러보는 거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차량과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간단하게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에 다뤘었던 것들이나 굳이 다뤄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차량과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사운드까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K8의 인포테인먼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나온 K8 우리가 버튼 한번 싹 눌러보는 거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보셨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 실장이었습니다.